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좀 깊이 파볼 주제는 바로 콘스텔레이션 에너지 CG입니다. 네, 저희가 PTR부터 BMO, 키뱅크, 제프리스, JP모건 등등 여러 투자 보고서랑 관련 뉴스들을 쭉 훑어봤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 목표는 이 CG의 현재 시장에서의 위치, 그리고 요즘 뜨거운 감자죠. 이 가치평가 논쟁들, 그리고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원자력 발전, 특히 데이터 센터 수요 증가와 맞물려서 이 회사의 미래 성장 가능성이 어떨지 좀 자세히 살펴보는 겁니다. 네, 기대감이 큰 만큼 평가도 높던데 과연 이게 합당한 수준인가 한번 따져봐야겠죠. 그럼 먼저 현재 시장 평가부터 좀 볼까요? 몇몇 보고서 PTR 자료 같은 걸 보면요. CAG 주가가 동종 기업들에 비해서 상당히 높다. 이런 지적이 있더라고요. 과거 성과는 정말 좋았지만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미래 전망이 상당히 엇갈립니다. PTR만 봐도 작년 8월 보고서에서는 2030년의 주가가 170달러, 그래서 연간 총주주 수익률 TSR이 마이너스 10% 수준일 수 있다. 이렇게 봤는데 불과 몇 달 뒤인 3월 보고서에서는 또 274달러까지 가고 연 5.1% 수익률을 예상했어요. 굉장히 차이가 크죠. 네, 전망치가 그렇게 막 널뛰기를 하는군요. 그렇죠. 이런 큰 이유 중 하나가 제프리스가 지적한 것처럼 이미 주가에 데이터 센터 관련 기대치가 엄청나게, 그러니까 주당 한 95달러? 주가의 거의 30% 정도가 반영돼서 좀 비싸다. 이런 평가 때문이에요. 실적 면에서도 좀 보면 하나금융투자 자료에선 2024년 조정 EPS가 137% 넘게 확 늘었지만 2025년은 오히려 한 20% 이상 줄어들 거다. 이런 예측도 있고요. 성장세가 둔화될 수 있다? 네. 그리고 트러스트 인베스트먼트 자료는 최근 1분기 실적만 봐도 연료비 상승 같은 것 때문에 영업이익이랑 순이익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각각 45%, 85%나 확 줄었다고 지적하기도 했어요. 실적 변동성도 좀 있는 편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좀 엇갈리는 평가 속에서도 모두가 주목하는 건 역시 그 원자력, 특히 데이터 센터 전력 공급이라는 성장 동력이겠죠? 그렇죠. 메타랑 20년짜리 장기 전력 구매 계약 PPA 맺은 건 정말 상징적인 사건이었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AI 시대의 이 안정적인 원자력의 가치를 딱 보여준 사례죠. 그전에는 또 마이크로소프트랑 문 닫았던 쓰리마일 아일랜드 원전, TMI라고 하죠. 이걸 재가동하는 계약도 있었고요. TMI 재가동 계약도 있었군요. 네, 이런 계약들이 결국 CEG를 미국 최대 원자력 사업자로서 뭐랄까 독보적인 위치에 올려놓고 있는 거죠. BMO 분석처럼 AI나 경제 발전 때문에 전력 수요는 폭증하는데 공급은 좀 부족해지니까 발전사들 마진이 좋아질 거다 이런 기대가 큰 거고요. 네, 수요는 느는데 공급은 부족하다? 그렇죠. JP모건은 특히 데이터 센터 업체들이 안정적이면서 또 중요한 게 탄소 배출 없는 전력을 원하니까 원자력이 희소 가치를 지닌다고 분석했어요. 확실히 그 점이 매력적이겠네요. 네, 그래서 CEG는 2030년까지 기본 EPS 연평균 성장률 13% 이상으로 잡고 있는데 일각에서는 이것도 좀 보수적인 거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어요. 13%도 보수적일 수 있다? 네, 제프리스 같은 경우는 자사주 매입이나 데이터 센터 성장 이런 걸 감안하면 15% CAGR도 가능할 거다 이렇게 보더라고요. 그리고 칼파인 인수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겠죠? 맞습니다. 그것도 중요하죠. 이걸로 미국 최대 청정 에너지 기업으로 발돋움하면서 연간 한 20억 달러 정도 추가 현금 흐름이 생기고 2026년에는 EPS가 20% 이상 늘어나는 효과도 기대된다고 하니까요. 상당한 규모네요. 그럼 이제 애널리스트들의 시각을 좀 종합해 볼까요? 대체로 매수나 비중 확대 같은 긍정적인 의견이 많은 것 같아요. 네, 맞아요. 키뱅크는 337달러, BMO는 291달러, JP모건은 380달러까지도 보고 있고요. 목표 주가가 상당히 높죠. 와, 380달러면 지금보다 훨씬 높은데요. 그렇죠. 근데 또 제프리스는 SOTP 방식, 그러니까 사업부별 가치를 합산하는 방식인데요. 이걸로 183달러를 제시하면서 보유, 홀드 의견을 냈어요. 그리고 PATR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70달러와 274달러 이렇게 두 가지 시나리오를 내놓기도 했고요. 정말 목표 주가 범위가 넓네요. 애널리스트들마다 보는 시각이 꽤 다른 것 같습니다. 네, 가치 평가 방식도 좀 다른데요. 주로 EV/VITDA나 FCF yield, 그러니까 기업 가치 대비 실제 현금 창출력을 보는 지표들을 혼합해서 많이 쓰는데 제프리스는 SOTP를 썼고요.
근데 뭐 결국 앞으로 데이터 센터 계약이 얼마나 성공적으로 잘 이루어지느냐, 이게 주가 방향을 결정할 거라는 데는 대부분 동의하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그렇군요. 결국 데이터 센터 계약의 핵심이네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좀 주의 깊게 봐야 할 리스크 요인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이것도 여러 가지를 좀 고려해야 하는데요. BMO가 지적했듯이 전력이나 가스, 우라늄 같은 원자재 가격 변동성, 이건 항상 있는 리스크죠. 네, 원자재 가격은 예측하기 어려우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규제 변화나 원전 운영 자체에 대한 리스크도 있고요. 또 자본 조달 환경이 어떻게 변할지도 무시 못하죠. 네, 금리 같은 거요. 네, 그런 부분들. 또 제프리스가 언급한 것처럼 데이터 센터 계약을 실제로 잘 체결하고 또 TMI 재가동 같은 프로젝트를 계획대로 성공적으로 실행할 수 있을지, 여기에 대한 리스크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아, 계획대로 안 될 수도 있다. 그럼요. PTR 보고서에서도 과거 성과가 미래를 보장하는 건 아니다, 원금 손실 가능성도 있다고 경고하고 있고요. JP모건 분석처럼 생각보다 전력 수요 증가가 더디거나 아니면 새로운 청정에너지 기술이 더 경쟁력 있게 나올 가능성, 이런 것도 염두에 둬야겠죠. 그렇군요. 리스크 요인도 만만치 않네요. 자, 그럼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CG는 데이터 센터라는 아주 큰 기회에 원자력이라는 카드로 크게 베팅하고 있는 회사다. 네, 그래서 높은 평가와 성과를 얻었지만 그만큼 미래에 대한 기대가 이미 주가에 상당히 많이 반영되어 있다는 분석이 많고요. 맞습니다. 애널리스트들은 대체로 긍정적이지만 목표 주가 차이는 크고 방금 얘기 나돈 것처럼 위험 요인도 분명 인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네요. 네, 정확합니다.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좀 생각해 볼 질문을 던져드리고 싶은데요. 오, 어떤 거죠? 이미 높은 기대치가 반영된 이 CG 주가에 말이죠. 앞으로 나올 데이터 센터 계약의 세부 구조가 과연 얼마나 중요할까 하는 점입니다. 세부 구조라면 예를 들면 어떤 걸까요? 예를 들면 발전소 부지에서 바로 데이터 센터로 전력을 공급하는 방식, 이걸 보통 비하인드 미터, BTM 방식이라고 하거든요. 이 방식이랑 기존 전약망을 통해서 공급하는 방식의 차이 같은 거요. 특히 BTMO 같은 여러 보고서에서 언급된 것처럼 경쟁사인 TLN이랑 AWS 계약을 두고 규제 당국이 좀 관심을 보인 사례가 있었잖아요. 아, 그런 일이 있었군요. 네, 이런 걸 생각해보면 이 계약 구조가 앞으로 더 중요해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청취자 여러분께서는 어떤 신호가 좀 성공적인 계약 이행을 보여주는 것 같고 또 어떤 신호가 잠재적인 난관을 예고한다고 보시는지 이 부분을 한번 고민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